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을 박살내기 위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대참패로 끝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어제 론서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댓글들을 많이 올라왔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보수 우파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의 김정은이는 매일 제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즉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또 흑인 청년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 치렀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고도의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과 같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누가 공격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김정은이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지 신형 핵무기를 실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내놨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이제 미국의 선거를 턱 밑에 놔두고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달처럼 화염과 분노를 뿜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를 끝장내버리고 지도상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강도 높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싸울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내가 김정은과의 핵 협상은 대선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김정은에게 신경 쓸 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절대로 핵미사일이나 SLBM, 특히 새로운 신형 핵무기를 실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북한은 어떤 핵무기를 실험하고도 이것은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또다시 중성자 무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실험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짜든 가짜든 전 세계는 북한의 새로운 신형무기 중성자탄을 실험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재임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핵 폐기는 고사하고 단지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고 핵실험을 중지시켰다는 것이 트럼프의 최대 성과고 치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만약시 또다시 김정은이 무모한 핵실험과 SLBM과 같은 미국을 겨냥해서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이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분과 1시간 동안을 대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밝힌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김정은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틀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이 되받아서 제재를 하고 미국이 영사관을 폐쇄하면 중국도 거기에 맞게 폐쇄를 하고 틱톡과 화웨이를 징벌하자 중국에서는 지금 애플과 구글을 징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제전쟁은 선포됐고 실제로 총소리 없는 전쟁,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중국해에는 막대한 무력이 대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배치되어 있고, 특히 최신의 순양함과 구축함을 비롯한 많은 첨단 장비들, B-52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최첨단 장비들이 지금 남중국해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국지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중국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도 군함들을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자유를 지키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독재에 짓밟히느냐 하는 싸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폼페오 연설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절대 공산주의자, 그중에서 중국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중국 공산당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미 국무부 장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와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국민의 80%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중국은 멸망해야 된다는데 미국 국민의 80%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뜻을 받들고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세 가지 전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는 하나 북한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김정은을 박살내기 위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미 국무부와 미국 정부가 하는 모든 행태를 관찰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내부 정세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에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약탈자들과 경찰들 간의 총격전까지 일어나고 수십 명의 사상자까지 생겼습니다. 13명의 경찰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일어났던, 즉 경찰 과잉 진압에 의해서 흑인 청년이 사망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백인들과 흑인들도 이번 약탈 행위를, 이번 폭동을 단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리노이주는 바로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을 지지하던 많은 백인들과 흑인들이 트럼프 쪽으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이나 우리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와의 차이가 두 자릿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90%의 우위를 차지했던 힐러리를 이긴 트럼프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전략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목표로서 지금 김정은을 포함시키고 있고 김정은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 분과 통화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미국 국내 여론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보수 우파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수 우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와 친북, 종북 세력들은 무리로 미국에 와서 노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을 살리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전방위적인 노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보수 우파가 몇 번이나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내 국민들의 핵 인질로 잡혀있는, 김정은의 인질로 잡혀있는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달라고, 우파 국민이나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와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리고 로비한 적이 있느냐. 이 로비란 말은 돈을 주는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 미국 정치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전체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미국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이라도 한 번 시킨 적이 있나. 물론 작년에는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2번이나 갔다 와서 여러 개 줄을 돌면서 특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현 정부의 전체주의로 길어지고 있는 급진 좌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과 김정은 독재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 특강을 통해서 또 직접 만나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제가 금년에도 7월에 미국에 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4월에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돼서 못 간 거, 또 7월이 되면 좀 나아지겠다고 해서 7월을 기다리고 가려고 했지만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갈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약간만이라도 미국에서 진정되면 지금 바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더라도 그분들은 지금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단체들과 그리고 미국 정계의 인사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초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당분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가서 이 나라에 지금 급진좌파로 길어지고 있는, 전체주의로 길어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독재에 짓밟혀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댓글만 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참해지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면 저를 통해서라도 지금 저한테 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미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합류하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당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늘의 전략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그때에는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나, 그리고 결국은 미북 협상에 김정은의 손을 들고 참패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행에 옮길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